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당초에 개당 5,000원에 사셨던 억만장자 투자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팀 드레이퍼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0월 29일자 데이비드 린 리포트 TV 인터뷰 좀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레전드를 모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자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분을 예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고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전 세계 최초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세계 최초의 미국 그 실리콘밸리 최초의 투자자가 바로 이분의 할아버지셨고요. 지금 이 팀 드레이퍼의 아들 아담 드레이퍼까지도 지금 다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는 4대째 VC 집안입니다. 초기 투자했던 기업들 테슬라, 스카이프, 스페이스X, 트위터,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헛메일 등 쟁쟁한 기업들 아주 초기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이미 많이 거두셨고요. 갖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만 현재 시세로만 지금 계산을 해도 조가 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 얘기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테슬라에 언제 투자를 했는지 제가 한번 그냥 호기심에 찾아봤거든요. 무려 2006년도입니다. 시리즈 C 펀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너무나 테슬라의 성공을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무려 창업하고요. 2020년까지 적자를 봤던 기업이 어디다? 테슬라입니다. 지금 누적 적자액이요. 거의 8천억이 넘어갔던 근데 그 적자 발생하기도 전에 거의 씨앗에 투자를 한 거죠. 자, 2006년도에 테슬라가 전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까지도 투자를 했었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8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로 이분을 섭외를 하려고 소문을 했었고요. 이메일로 어렵게 이제 연락이 닿았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18년도만 해도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이제 오프라인 행사여서 이분이 내년 6월까지도 이미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제가 섭외를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자,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먼저 2014년 얘기로 한번 가보시죠. 그때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사건, 실크로드가 이제 그 온라인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장기도 사고 팔고 마약도 사고 파는 이거 이제 미국 정부가 딱 단속을 해서 실크로드가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3만 개를 전량 이렇게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 정확히는 29,600개를 압수를 했었고 이걸 그냥 경매로 붙였죠. 정부가 비트코인 당시에 관심 없었으니까요. 전량 근데 그때 이 팀 드래퍼가 비싸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쏟은 돈이요. 무려 비트코인에 250억 원을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당 약 80에서 요즘 시세는 85만 원을 주고 산 걸로 나와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셨던 비트코인 약 3만 개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시냐? 팀이 답을 하죠. 네, 저는 그때 산 비트코인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사실 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샀던 건요. 비트코인 하나당 4달러. 4달러 우리 돈 지금 5천 원 정도 하죠. 이때부터 샀다고 합니다. 심지어 많이 샀었다. 초기에 본인이 이제 투자를 했던 코인랩이라고 하는 어떤 중개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무려 4만 개를 초기에 샀었습니다. 개당 5천 원 주고요. 자, 당시 근데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됐죠. 이 해킹돼서 파산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4만 개를 전량 잃었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이 대인배의 풍모는 일단 남달라도 참 많이 남다르시죠. 계속 가시기 전에 자 마운트곡스 다 아실 겁니다. 사실 2007년도에 스텔라라고 하는 코인의 창업자 제드 맥클럽이 이 지금 게임 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로 원래는 창업을 했었는데 자 2010년도 7월달 비트코인 거래소로 전면 개편이 됐었죠. 그때만 해도 2014년도 파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에서 많게는 80%가 다 여기 거래소 하나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뭐 이거 독점이었죠. 그런데 2014년 2월 거래소가 해킹이 돼서 파산이 됩니다. 이때 팀 주에퍼가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4만 개를 전부 다 날려버리죠.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비트코인 그 마운트 곡스의 해킹은요, 비트코인 세계의 종말을 의미했다. 왜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해킹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너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 뭐 가격이 뭐 15% 정도 떨어졌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었고, 저는 그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깊게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쓰였던 게 국경 간 송금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 직원들 월급을 주는 데도 쓰였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뭐 초기였지만 사람들이 아름아름 썼었겠죠. 근데 이게 모두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사둘 필요성을 느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그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그 비트코인 경매 공고가 뜬 겁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지금 정부가 이거 압수한 거 비트코인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을 엄청 할인해서 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팀이 저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 할인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당장 5%, 10% 오르든지 떨어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비트코인은 세계의 가장 큰 화폐가 돼서 모든 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망해서 그냥 0으로 갈 거야. 근데 이제 0으로 간다고 정말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 돈을 투자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경매를 총 9개 분할로 경매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9개 경매에 나온 비트코인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사실 경매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경매라는 건 사실 가장 가격을 비싸게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014년 6월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15에서 20%더 비싸게 비트코인 29,600개를 전량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 뭐 바보 아니야? 지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해킹 당한 직후에 이렇게 산다는 건요. 이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9건 그 경매 다 낙찰받을 줄은 몰랐다. 그냥 한두 건 받을 줄 알았는데요. 하고 막 웃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때 비트코인 제가 산 가격이 지금 환율이 오른 시세면 85만 원에 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15년이 되니까 비트코인 24만 원까지 떨어지더군요. 그때는 이제 제 스스로도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뭐 비트코인은 더 많은 지지자들이 필요했고 저는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보통 일반인들은 이해가 됩니까? 비트코인 4만 개를 전량 분실했죠. 그것도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해킹 당한 거고요. 처음 샀던 가격보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봐도요. 150배 더 비싸게, 요즘 환율로 170배를 더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샀을 때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무려 3만 개. 그때 당시 아무리 돈이 많아도 250억 원으로 비트코인 3만 개를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돌같이 굳은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나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가 오면 그때 쓰는 화폐는 뭐가 될지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근데 생각한 거는 뭐 이런 거 같았을 것이다. 마치 게임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근데 그러다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명을 했었죠. 자, 비트코인은 그 세계 어떤 세상의 정부, 은행보다 훨씬 좋고, 자, 수량이 딱 정해져 있죠.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트코인 한 개는 그 누구도 압수가 안 되고요. 몰수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킹이 됐던 거는 중앙화 거래소, 뭐 FTX다, 뭐 어디다, 이게 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어떤 그 기업들은 파산을 됐었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해킹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사실 정부도 은행도 늘 해킹을 당하거든요. 팀 주애퍼가 예전에 본인도 은행 가만히 있었는데 해킹돼서 큰돈을 날렸던 경험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실 정부와 은행은 규제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공생관계에 살고 있다. 그 덕분에 지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최악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간 생존이 가능했었다. 지난 100년 이상 금융업은 독과점이었다. 그래서 잘못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이 기회의 순간 비트코인이 짠 하고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거 사회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초기에 펀딩 투자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직원의 월급, 거래처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주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경제 활동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IRS, 이제 우리로 치면 국세청인데요. 직원 8만 5천 명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 그 세금 안 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내라고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진다. 자, 모든 거래 내역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죠. 기업들은 회계사, 변호사, 뭐 감사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 고용해서 장부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이거 체크할 필요도 없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기업의 거래처 직원 월급이 한치 오차 없이 적시에 지급되고 그 기록이 다 남죠. 이게 이제 이거 기록은 사실 빼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회계 부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이게 오래 걸릴 뿐이죠. 제가 보니까요, 이 팀 주래퍼는요, 완전 혁명가입니다. 혁명적인 기술에 정말 엄청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만큼 과격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정부 관계자들이 당신 말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이거 뭐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정부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죠. 좋은 정부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자, 좋은 정부라면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사용을 장려할 것이다. 자, 뭐 비트코인과 AI 같은 신기술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사실 뭐 부작용도 있지만요.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경향이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만나봤던 뭐 직간접 경험했던 수많은 억만장자 투자자 기업가들은 낙관론자였습니다. 거의 한 명도 예가 없었습니다. 자, 모든 신기술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매우 두렵게 한다. 자, 인터넷도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에 큰 혜택을 주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우리 금융, 상거래, 투자 등 모든 부문을 바꿀 겁니다. 자, 인터넷 있었던 전과 후, 스마트폰에 있었던 전과 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자, 비트코인이 지금 블록체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비트코인이 세계를 전부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비트코인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그 이상의 해결책이다. 자, 아르헨티나의 페소라고 하는 화폐는 매년
적게는 20%, 많게는 70%나 가치가 매년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페소를 써버려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거죠. 갖고 있으면 휴지가 되니까요. 역설적으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같은 국민들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옷도 사는 날이 올 거라고 했다. 가격이 오르는데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쓰는 걸까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얼마 동안은 그러겠죠 라고 답을 합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눈에 띄게 오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쓰고 생필품 사는데 뭐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쓰겠죠. 그런데 자, 비트코인이 언젠가 가격 상한선까지 쭉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여기서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을요,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 130억 원 혹은 그것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30억 이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와, 이게 이제 뭐 우리는 10억만 돼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13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안 팔고요. 더 사서 모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트코인이 130억이 되면 이제 이분의 직업이 그 투자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보다 그걸로 초기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뭐 얼마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그냥 웃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민간 기업들, 뭐 억만장자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 샀을 때 어떤 생각을 드셨냐? 매우 앞섰다고 생각한다. 매우 앞섰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앞섰고 그 회사를 알아보고 2006년도에 투자한 팀 슈레이퍼도 매우 앞섰죠.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오디널스는 비트코인 NFT 프로젝트고요. 비트코인 보험, 비트코인 회계 시스템, 뭐 비트코인 송금, 비트코인 뭐 지갑 이런 스타트업에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제 뭐 좀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서 투자로 성공한 분들 뭐 종종 계십니다. 어디 아파트를 사서 성공했다. 뭐 삼성전자를 사서 성공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을 사서 성공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요. 혹시 주식 코인 20종, 30종에 골고루 투자해서 성공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도요. 자, 2014년 샀던 4만 개 비트코인을 전량 분실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20%더 비싸게 샀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세계 최대 거래소가 해킹된 직후입니다. 두 달, 세 달 후였죠. 그때 비트코인에 무려 250억, 아무리 억만장자를 하고 해도요, 이게 큰 돈입니다. 그 투자를 결정을 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1년이 안 돼서 75% 폭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겠죠. 불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거래죠. 똑같은 상황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비트코인 3만 개를 입찰로 샀던 거는 세기의 거래였다고 갑자기 말을 딱 바꿉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요, 조금 올인하고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사실 듭니다. 우리가 1년에 투자 기회를 딱 두 번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그렇게 투자 결정 내리실까요? 자, 코인도 두 개에서 세 개만 내가 딱 산다고 하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어떤 한 개, 그렇게 쉽게 결정을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성공한 억만장자들을 제가 보니까요. 엄청난 비난과 비웃음, 심지어 사기꾼, 위기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실수도 심지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제 비트가 됐건 이더가 됐건 뭐 어떤 뭐 나만의 알트코인이 됐건
확실한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요. 올인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 점검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우리 투자 왜 하십니까? 우리 큰 돈 벌려고 투자합니다. 큰 돈 벌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패닉 매수입니다. 패닉 셀이 아니고요. 패닉에 사셔야 되는데요. 이게 쉽습니까? 돌처럼 굳은 확신, 팀 주래퍼 같은 확신이 없으면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환희에 파셔야 됩니다. 근데 환희에 팔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패가 있고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만 환희에 갔다가 미련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같은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좋은 어떤 단련, 연단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